네, 이처럼 전국적으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면서 곳곳에서 많은 불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혹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좀 예방을 할 수는 있겠죠. 취재 기자와 함께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아무리 겨울이라고 해도 오늘은 정말 너무 춥거든요. 한파가 찾아왔을 때 건강 관리를 제일 최우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네, 추워도 너무 춥죠. 네. 자, 이렇게 추위가 엄습할 때는 체온 변화 민감한 어린이와 노약자 체온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들의 체온 유지를 위해서는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0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두세 시간 간격으로 환기를 시키는 것이 건강에도 좋습니다. 집안 공기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보일러를 틀어야 되겠지만 그렇죠.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틀에 단열 문풍지를 바르는 것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창문에다가 단열 에어캡, 흔히 이제 뽁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붙이면은 단열 효과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약자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앓는 이런 질환자들은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들은 실내에서 적절한 수분을 섭취하면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다고 합니다. 또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두꺼운 옷을 입기보다는 가벼운 옷을 여러 겹 입어서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낙상할 수 있는 어떤 돌발 상황에 빨리 대처할 수 있고요. 내부에 어떤 그 보온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얇은 옷을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자와 목도리, 장갑 이런 방한 장비를 반드시 갖추고 외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좀 외출은 가급적 자제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생업을 위해서라도 바깥에 장시간 계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동상이나 저체온증 같은 이런 한랭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까요? 네, 대표적인 한랭 질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체온증하고 동상인데요. 저체온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체온 36.5도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네. 보통 체온이 35도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의 신체의 중요한 장기 등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말이 조금 어눌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런 어르신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분들을 혹시라도 발견하게 되면 즉각 119에 신고를 해야 되고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혹시라도 의식이 있으면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하면 좋고요. 혹시 의식이 없으면 강제로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 동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나 귀 이렇게 좀 외부에 노출된 신체에 발생하기 마련인데 동상에 걸렸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손발이 가렵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긁거나 부비면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동상 부위를 따뜻한 물에 한 30분 정도 담궈 두시면 통증을 조금 완화할 수 있습니다. 네, 주변에 한랭 질환 증상 보이시는 분 없는지 좀 잘 둘러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파와 함께 호남 지역에는 또 많은 눈도 내렸는데요. 눈이 내리게 되면 이로 인한 또 시설물 피해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들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한파가 올 때 가장 큰 피해는 이제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때 수도 계량기 동파가 굉장히 많은데 수도 계량기나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미지근한 물을 붓거나 헤어 드라이어 혹은 따뜻한 수건을 적셔서 천천히 녹이는 것이 이 파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면 싱크대나 욕실에 있는 물을 약하게 틀어두는 것이 동파에 굉장히 좋고요. 보일러 온수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란다 쪽에 굉장히 추운 곳에 있기 때문에 보온재로 감싸서 동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에 굉장히 눈이 많이 내렸는데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린 지역에는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 2차 피해가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 집 앞 눈 치우기를 좀 생활화해야 될 것 같고 지붕이나 차 위에 있는 눈을 빨리 치워야지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붕에 쌓인 문을 제거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어떤 보행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설 하우스에 피해가 우려가 되거든요. 시설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 눈이 쌓이게 되면 무너지거나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치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받쳐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안가로 가서 좀 살펴보면 선박 같은 경우에는 항구에 미리 대피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선박끼리 부딪혀서 파손되지 않도록 굉장히 단단히 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산 양식 시설에는 이제 어표류가 동사하지 않도록 수온 조절을 해야 되고 정전에 대비해서 비상 발전 시설을 미리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 하나 좀 추울 때 조심해야 될 게 자동차인데 제 지인도 좀 자동차 배터리가 나가서 출근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차량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이번에 그 설 기간에 지방에 내려갔다가 이렇게 낭패를 좀 본 적이 있는데 네. 시동이 안 걸리는 이유는 바로 배터리 때문입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서 영하 10도로 내려갈 경우에는 배터리 성능이 30%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시동이 안 걸릴 경우에는 긴급 출동 서비스를 통해서 충전을 해서 다시 시동을 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남 같은 경우에 눈이 많이 내린 지역은 사전에 겨울용 타이어로 교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타이어를 교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설 그 월동 장구를 장착을 해서 운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눈이 내린 뒤에 기온이 내려가면 내리막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리막길을 운전할 경우에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면서 내려오는 것이 굉장히 안전에 도움을 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